거지 뭐. 예, 반갑습니다. 오늘요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우리 법회에 참석하셨는데 오늘 공부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동문회 그 법회 공지 카톡에도 공지되었었지. 해초의 왕호 천축국제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치고 해초 왕호 천축국제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요 해초 왕호 천축국제는 우리 옛날에 다 중고등학교 들어보고 아마 몇십 년 만에 들어보시는 분이 아마 태반일 건데 하나하나 먼저 한번 제목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초는 아시다시피 해초 스님이고 왕오천축국제는 왕은 가다 말고 왕래할 때 가고 내는 올 왕래한다. 갈왕자고 오천축국전 오는 다섯 억자고 천축은 인도로 이야기하거든요. 약자를 써가지고 축마해도 인도로 나타내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럴 때는 천축이라고 이야기하죠. 천축국 인도 나라 전에는 뭐 전나라 이야기. 그러니까 해초 스님이 인도 다섯 나라를 간 이야기. 그게 지금 왕호 천축국전이 되겠습니다. 왕호 천축국전은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이고 우리나라 옛날 뭐 서류에는 보면 불교 서적이고 보면 왕호 천축이라 하는 글자 말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해초 스님이 인도에 갔다 온 기행문이다. 그는 불과 1세기 100년 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알려지게 된 역사와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 공부 좀 많이 할 거니까 내가 요거 한 20일 전에 현주 총무님이 이번 인문학 강의 제목이 뭡니까 하니까 나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입에 튀어나온 말이 바로 해초의 왕호천축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생소한가 일단 뭐 문자를 보내달라 해서 이래가 보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초의 왕호천축국전이 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불과 100년 전인데 그 스토리를 시작하려면 중국 도낭석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도낭석굴 많이 들어보셨죠? 도낭석굴. 도낭에 있는 석굴인데 정식 석굴 이름 명칭은 막고굴입니다. 도낭 막고굴. 도낭에 있는 막고굴인데 중국에 석굴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도낭석굴, 웅강석굴, 낙양에 또 용문석굴, 그다음 맥전산석굴, 백령사석굴, 그다음 후자 옆에 가면 기질석굴, 무지무지하게 많은 석굴 중에 중국 3대 석굴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도낭석굴, 그다음 대동에 있는 웅강석굴, 낙양에 있는 용문석굴 이 세 석굴을 중국 3대 석굴이라고 합니다. 그건 워낙 불도 많지만 불상이 너무 많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천불동이라고 하거든요. 부처가 천불이나 모셔져 있는 동물이다. 천불동.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도낭 막고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낭은 보통 우리가 한자 배우고 발음할 때는 돈도 가고 할 때 돈황인데 중국 발음이 뚠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즘 책이고 어디 서류 보면
돈항보다는 뚠항이 내볼 때는 돈이 한두 개 있으면 10개 중에서 뚠으로 노는 게 한 8개 정도 그렇게 표기됩니다. 그리고 이게 돈 자체가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죠. 발 쓰나 놓으면 여러 가지 뜻이 아니겠습니까? 요것도 발도 있고 또 발을 내리고 하는 발도 있고 말이라 그런 말을 쓰나 놓으면 말하는 말도 있고 타는 말도 있고 그런 것 같이 돈 요것도 글자가 내가 사진 찾아본 게 발음이 돈, 둔 뭐 해가지고 한 8가지 발음이 있습니다. 이게 둔항이라고 해서 단지 중국 발음 둔을 따라서 한다 하는 게 아니고 한자 사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돈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발음이 둔항으로 놓기 때문에 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모태동 장개석을 모태동 한자 그대로 장개석 하다가 요즘은 이제 중국 발음 해가지고 마오쩌둥 장개석 자꾸 하듯이 요 뚠항을 하는 게 맞고 뚠항이 시안에 가가지고 시안에서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있지만 비행기 타고 도난까지 갑니다. 예. 그 가면 뚠항에서 한 25km 남서쪽으로 달려보면 요 막고굴이 있습니다. 막고굴은 여러분이 들어보시겠지만 맹사산이라고 맹사산 중턱에 있습니다. 중턱이 아니라 서쪽 끝에 있죠. 맹사산이라고 하면 울맹자, 공명하고 뭐 명, 울을 맹자가 오는 거. 그리고 모래사자, 매산자. 그 산에 모래산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하면 그 모래하고 바람 소리하고 부딪혀가 관악기, 현악기 같은 우 하는 소리가 들려서 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 이름을, 산 이름을 맹사산, 온통 모래산입니다. 이렇게. 그 크기가 남북으로 20km, 동서로 40km, 굉장히 큽니다. 모래산. 그 서쪽 끝자락에 뚠항 석굴 막고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막고굴 내가 갈 때는 어느 스님은 많이 가셔가지고 스님 몇 번째 합니까? 그러니까 막고굴요 이번에 7번째 온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막고굴 갔다 온 사람은 역시 문화재는 한번 가서 쓱 구경하고 돌아보고 설명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면 영화관보다 큰 현관이 있습니다. 도움으로 돼가지고 안에 보면 3D 영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불에 영상 보여주는데 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앞에 옆면 3D 영상으로 나오고 하늘 공중까지 천장 해가지고 아주 대단합니다. 그 막고굴 체험관에 몽땅 순서 그렇습니다.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거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 가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막고굴까지 셔틀버스가 있는데 한두 개가 수십 대가 있습니다. 수십 대가 있으면 노는 쪽도 타야가고 바로 가거든요. 그것도 멀리 갑니다. 막고굴에 가면 아주 잘 되니 그쪽 안내원이 해설차 안내원이 나오는데 안내원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안내원을 따라서 가면 막고굴이 우리 한 7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개발되었다. 정비된 게 492개입니다. 492개 굴이고 관람객들한테 보여주고 오픈할 수 있는 굴은 한 4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 안내원 가이드 안내를 받아 쭉 한 줄로 가다 보면 한 8개 전국 굴밖에 못 봅니다. 다 보는 게 아니고 빨리 가고 손님이 없을 때는 그 안내원만 따라서 앞불 갈 수도 있고 10개 굴도 볼 수가 있는데 쭉 가다 보면 굴이 산이 이리 되어 있으면 굴 자체가 3층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쭉 뜰 있고 아파트처럼 그다음 또 2층 높이에 쭉 뜰 있고 3층 높이에 또 뜰 있고 어떤 거 큰 거는 그냥 한 층으로 다 해가지고 그 보면 35m 대굴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바로 한 층 해가 그것도 더 필요하니까 위에 정각을 기아집처럼 9층 정각을 해가 안에 들어가 보면 그 61호고
북대불 미륵대불에 서 있는데 그 34.5m입니다. 불에 들어가면 바로 고개를 바로 들어야 됩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 북대불 굴도 있고 그 가면 이제 안내 설명하는 보통 여성분들이 우리가 아니면 조선족들이 많이 있고 중국 여자분도 한국말 배워가지고 한국말 하는데 가서 어느 굴 구경하시랍니까? 물어서 저는 당연히 17굴하고 61굴 보고 싶은데 그냥 가죠. 그냥 당연히 갑니다. 저는 17굴하고 굴이 뭐냐면 1번부터 쭉 번호로 돼 있거든. 400, 500, 600. 저는 갈 때 뭘 보고 싶냐 해서 주제없이 17번 굴하고 61번 굴을 제가 보고 싶은데 가죠. 그냥 당연히 갑니다. 17번 굴이 오늘 우리 이야기할 짱갱굴 해조선이 왕호천축국전이 발견된 굴입니다. 61번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데 해조선님이 돌아가신 장소를 모르는데 요 굴에 오대산도라고 아주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 뭐 지도같이 해놨는데 그거 뭐 보리지 암이라고 있어가 그걸 또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 가면 그 굴 안에는 보호한다고 불을 안 켰습니다. 오로지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안내원 후레쉬 따라서 안내원 쭉 비춰줍니다. 그럼 한번 지나가면 모르니까 한 번 더 봅시다 하면 유마그사 돌아든지 보이고 그러고 또 돌아서 나오고 보통 보면 이제 계단을 옆에 일대가 이제 2층 올라가고 3층 우리가 가고 싶어서 앞에 가다 보면 앞에 팀이 밀리가 있으면 지나서 다른 굴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도남 석굴은 관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해조의 왕호천축국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1세기 100년 전에 이게 발견됐는데 그 전에는 뭐 서류상에 놓는 해조의 왕호천축국전이라는 그런 그게 서류상에는 있어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안 보니까 때는 1900년 6월 22일 날 아까 요 17번 굴이라고 했죠. 17번 굴 그 들어가 보면 17번 굴은 요 우리 요 방처럼 쪽 이만합니다. 방처럼 이만한데 굴 정문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요 식당 요거 아파트 들어가면 보통 들어가면 오른쪽에 작은 방이 있듯이 딱 굴이 한 개 있습니다. 이게 17번 굴이고 요 들어가는 요 본굴은 16번 굴입니다. 16번 굴에 1900년 6월 22일 날 그쪽에 왕도사라고 도교 도사인데 그쪽에 도교 사원을 하려고 그 당시에는 불교가 다 세대하니까 방치되다시피 한 상태니까 왕도사라 하는 양반이 16번 굴에 있으면서 청소하고 일하고 정비하는데 그 밑에 조수가 왕이시라고 왕 안목에 조수이라는 조수가 일이 하다 보니까 뭐 베개 하니까 보통 우리 베개 두고 뭐 백제 그 가빈 백제 같은 거는 퉁퉁하거든요. 이런 거 우리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은 소리가 안 나지만 가빈 백제 하나 씌고 할 때는 이거 뭐 하듯이 청소하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뭐 빗자루로 뭐 부딪히는 건 모르겠습니다. 뭐 공명함이 들려서 합니다.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요 왕도사한테 왕도사한테 요 좀 뭐 이상합니다요. 비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뜯어보니까 17번 굴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로 세로 2.5m 높이 3m 정도 됩니다. 그 뜯어보니까 비단 봉지 안에 서류가 10개씩 해가지고 쫙 처음부터 끝까지 쫙 쌓였는데 거의 한 6천 점, 5만 점에서 6만 점 정도 꽉 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왕도사가 이는 왕문록입니다.
물론이나 완도사가 요 자기도 그 뭐 까만 누나이고 맹식도 사니까 보니까 아주 귀중한 곳이거든. 중국 정부에 발품 팔아가면서 수차례 가가지고 이 귀중한 자료니까 이거 좀 보존하고 해야 됩니다 하니까 중국 그 당시에는 한참 유럽하고 미국 저쪽에 일본까지가 열강도 다투는 때라 1900년대 때 다투고 그러고 스테오 그때 시절에 국가 안에 정부 내부에서도 부패도 많고 서로 알력이 있고 해가지고 요 그들 보지도 않아요. 그런 차에 1907년에 영국 오렌스타인이라고 오늘 공부 좀 하고 봐야 됩니다. 첫째, 영국의 오렌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 근무하다가 그때 인도는 영국 그거 식민지니까 동인도 회사도 있고 요 와가지고 1907년에 와 쫙 보고 한 7,000점을 헐값에 요즘 같으면 끈값에 가갔어요. 그래서 마물령 이 사람은 뭐 국가 이야기해도 본청 만져하고 하니까 자기들 뭐 운영 유지비도 필요한데 작지만 그거 받고 오랜 스타인한테 넘겨줬어요. 그러고 나서 올 이야기한 1908년에 폴 페리오라는 프랑스 아주 대단한 학문입니다. 이 서류 책에도 많이 나와요. 폴 페리오라 이 일본요. 오렌스타인이라 거기다 하고 아우렌스타인이라 그거 발음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헝가리 출신인데 영국에 기하를 해가 영국 시민이고 그럼 이번 폴 페리오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어느 천재라. 요 갔을 때가 나이가 30살 때인데 자기는 요 올라간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프랑스에서 이제 기차 타고 모스크바 가가지고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쭉 해가 투자를 해가지고 도난에 도착하니까 이 소식을 들었어. 물건 있고 영국 오렌스타인이 물건 가져갔다 싶어서 그때 가가지고 막국에 가가지고 3주 동안 촛불 하나 켜고 쫙 봤는데 얼마나 천재냐 하면 3주 동안에 6,000점을 그냥 막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쫙 펴고 이 두루마기 맞죠. 봐도 이게 그런데 그 프랑스 사람이 그 젊은 친구가 보고 1분 만에 하나서 보고 체크할 정도니 대단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중국 말은 물론이고 초서까지 다 쓰고 해석하고 13개국어를 획득해요. 이 사람이 탐험을 1차, 2차, 3차까지 다녔는데 중앙아시아 세부이나 그 타지에 가가지고 말에 있고 이래 하다 보면 며칠 있으면 그 말 상담을 이야기까지 해요. 가는 데마다. 어느 천재라. 13개국어를 하는 폴 페리오가 여기 와가지고 3주 동안 촛불 한다고 해가 6,000점을 가져갔어요. 6,000점을 그 보면서 와우천주 9점 요게 두루마기 앞장으로 붙여가지고 이제 말았는데 보니까 앞에 표지 없고 제목 없고 뒤에 없고 제목이 표지고 저자고 뭐 아무것도 없는 옛날 거 보니까 이거 글자를 어디서 봤더라 하자 보면 자기 생각나는 기라. 내가 볼 때는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건 똑똑한 분이 많으니까 내 같은 사람 백배천배 기억력이 좋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볼 때려. 그때 나이가 30밖에 안 됐어요. 오렌스타인은 생년월일 1862년에서 1943년까지 살았고 폴 페리오는
1700, 1860, 1945년, 1868년에 1945년, 그때 1908년 가서 뭐, 그쯤 만 나이로 하면 29세, 30밖에 안 됐어요. 그때 그 나이에 프랑스 사람이 그 고서적을 글자나 좋나. 일본의 한글서 체크에 나갔으니 요즘같이 빛 좋은 것도 아니고 촛불 하나 달랑 들고 쪼그리고 앉아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글을 보니까 그래서 오렌스타인은 1년 전에 어떤 데는 7,000점, 어떤 데는 13,000점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가져갔는데 그 사람은 중국말도 못하고 한자도 모르니까 지금 보니까 별 가치가 없는 것만 가갖고 폴 베리오는 중국말 능통하고 다 알고 가져갔으니까 요 알짜배에 다 있다. 그러고 나서 또 세 번째는 일본에 오타니라는 스님, 또 영국에서 유학도 하고 27살부터 그 수역 그쪽에 탐구를 3번이나 했는데 오타니가 또 나서서 또 뭐 그뿐만이 아니고 저쪽에 구자니 다른 지역까지 해가지고 한 5,000점을 오타니가 또 쓸어가고, 그래서 일본의 오타니 컬렉션이라 해가 우리 요즘 이건희 컬렉션 하듯이 오타니 컬렉션이 유명합니다. 오타니 컬렉션 요거를 자기가 이제 주지로 맞고 나서 가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탐문대로 모집해가 그 뒷돈 대주고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금이 돈이 나가 그 저리 부도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쭉 재벌한테 3분의 1은 팔아서 구하라 그런 재벌한테 3분의 1 팔고 자기 3분의 1은 자기가 노후를 생활을 중국 여순 과목, 그 중국말로 리순이라 그러죠. 안중근 의사 그 과목에 있어. 그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자기 산다고 노집을 생활한다고 그쪽 3분의 1을 가져가고 3분의 1은 일본에 남았는데 3분의 1을 돈이표로 해서 일본 재벌 구하라를 그런 재벌한테 파는데 구하라가 마침 그때 조선 총독부 테라우치가 총독부로 와 있었거든요. 테라우치가 그 구하라 그 재벌하고 동양 같은 모양 사람이라. 그래 구하라가 와이로 손잡고 테라우치 조선 총독부에 거기에 기증해가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 거의 있었어요. 있었는데 물론 자기는 친구라고 좋은 게 아니고 자기는 강물 사업가니까 강물 사업도 따고 뭐 하고 동양 사람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자기는 이제 준비적 그냥 공개할 준비. 그런데 그게 테라우치 총독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조선 총독 박물관에 가지고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그 가가도 뭐라고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 있던 지금 국립박물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한 우리 5만 점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야 그 너 우리 그 끔찍한 거 아이가 내놔 자꾸 반환하고 난리지. 우리 저 프랑스에 뭐 직지라든지 그런 거 이야기 하듯이 조선 의견을 가지고 왔지만 중국에서 계속 우리나라에 그 내놔서 네. 그래서 세계 박물관에 있는 걸 다 그 나라에 어디 보기시키면 특히 영국 대형 박물관이니 그런 데나 이집트 뭐 문화유물이니 무지무지하게 많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래 나 돌아갈 게 없다는 겁니까? 딱 반환해주고 나면 안 해주죠. 그래서 여기 지금 왕호천주 국장님 우리나라 보면 국보 중에 국보인데 외국에 있기 때문에 직지도 그렇고 고리부라도 미국 일본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고 국보급이 있지만 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보는 지정이 될 수가 없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왕호천주 국정을 딱 보고 어디서 이게 파트라 글자가 쭉 어려운 글자가 많거든요. 특히 저 외국에 그 여행하면서 하는 거는
뭐 그쪽 나라 그 지명을 하니까 뭐 그거로 한자로 바꾸니까 말이 안 되는 기라. 그 뭐 코카콜라도 뭐 가고가 한자 그 식으로 뭐 그리 바꾸듯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글자에 대해서 설명한 대사전 백과사전이 일체경음인데 일체경음이어서 본 게 딱 기억이 나. 그래서 아 이거는 말로만 듣고 전해 들어오던 해초의 왕원천축국전이구나. 제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앞뒤 다 뜨는데도 딱 그것만 보고 볼별료가 그걸 딱 적혔다니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체경음이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갑시다. 일체경음이. 요게 발견하게 된 일체경음이. 일체경음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접할 수도 있고 몇십 년 공부해도 일체경음이라는 책과 이 이름조차로 못 들어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한 100명에 95명 이상은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올려보면 최고 우리 불교 경력이 작은 사람이 90, 89니까 현재 종문이 올해 몇 년 차입니까? 37, 8년 되죠. 37, 8년부터 제가 51년 되고 형님이 37, 8년가부터 55년 이상요 불교 우리 대불님부터 경력이 있는데 뭐 금방지게 이야기하면 저래 머리 깎고 갔을 경우에 법납이 30몇 년부터 55년까지 되는데 불교했다 그런 사람 여기 그럼 우리 동무님 중에 일체 경험이라 그런 걸 들어보고 이에 대해서 아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체 경험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일체 경험이가. 일체 경험이 오늘 일체 경험이하고 또 만족할 게 있습니다. 그 공부하도록 해요. 일체 경험이가 뭐냐? 일체라고 하면 올, 일체, 경적, 소리 내는 거하고 이, 뜻. 그러니까 경전이 쭉 있으면 그 경전에 대해서 어려운 단어 있으면 아 이거는 토본이라 그러면 한자로 토본이 뭐냐? 토본은 티베트 요거를 한자로 해서 토본이라. 그 식으로 글자 어려운 글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전이라 이게. 그래서 그 일체 경험이가 100건이나 돼요. 100건. 100건 되고 일체 경험이가 두 가지입니다. (649년에) 당나라 당태종 때 649년에 해능 약자가 있습니다. 해능 스님이 쓴 해능 일체경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는 807년에 해림 스님이 24년에 걸쳐서 100건짜리 경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능 보통 축구에서는 해능 일체 경음이로 많이 쓰고 해능 일체 경음이는 649년이니까 해초가 지금 연보가 704년에 나가지고 778년에 죽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초 태어나기 전에 이걸 썼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면은 내용이 파면 안 되죠. 여기는 요를 갖다가 보통 보면 요 해능이 있었다고 해능음이 해림이 있었다고 해림음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649년 요는 얼만큼 했느냐 450 경률론 종류 450
8가지 경전에 2200권이가 왜 그러냐? 법화경 같은 거는 1경에 27권으로 되어 있고, 대법강론 한 경은 그때는 80권이 없었습니다. 60권으로 되어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경전 논 종류는 458가지 요러 하다 불화되기도 하거든요. 한국도고. 후에 한 2200권에 대한 걸 싹 다 여기에 수록했어요. 그래서 책 읽고 하다 보면 우리도 영어 해석하고 할 때 볼 때 영어 단어 모르면 사전 찾아가 이 단어는 뭐라고 보고 해석하고 하듯이 경전도 혼자 공부하면 이상한 이 단어 어려운 게 있으면 그게 의미의 그 사전을 찾아보고 하는데 요게 해능 의미고 해능이라 크기도 하고 원흥이라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선생님 보면 두 가지인데 해능으로 말하면 해능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807년에 24년에 걸쳐서 한 거는 요거는 25권이고 건수가 요거는 100권입니다. 요거는 458부고 종류고 요거는 1225 종류의 책 백률론 요런 관련서리까지 몽땅 담아가지고 했으니까 뭐 종류는 뭐 2배 넘고 건수는 25권에서 100권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해림원입니다. 이게 일체 경험이 요게 그 책을 우리는 이런 책 뭐 영화 봐도 그렇더만 한년 보고 나서 마지막에 보니까 아 저 전에 본 영화라 그리 기억이 없고 한데 하물며 이게 스토리다 아니고 이런 거 여러 수백 건 수천 권의 책이 있는데 쫙 해가지고 100권이나 읽어본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재밌는 소설 스토리다 아니고 이게 사전 우리 옥편 다 뒤지고 이거 머리 엮는 시기거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폴 벨리오가 나이 30 전에 했다 이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다. 그것도 읽어봤다고 아나? 그거 보니까 해림의 일제 경험에 보면 왕호천주국전 1권, 2권, 3권에 대해서 단어가 짝짝짝 85개를 의의를 설명을 했어요. 중동 저 아라비아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 사람 85개를 했는데 여기 지금 폴 벨리오가 온 두루마기에는 물론 앞뒤 떨어졌지만 18잔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그 뭐 60, 70잔은 포함 안 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왕호천주국전 요리입니다. 요거는 원본이 아니고 약본 줄였어. 아우트라인 약본을 행기 요즘 있고 그런 일제 경미에 보면 분명히 제목 일제 경미 제목 왕호천주국전 1권 무슨 단어 2권 무슨 단어 3권에 있는 무슨 단어 해가지고 85개 단어를 설명했는데 여기는 포함되는 게 18개 단어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약본이라 하는 게 확실한 기죠. 그래가지고 됐는데 일체 경험이 여기 또 기가 찹니다. 중국에는 없어요. 이게 우리 합천 해인사 8만 대장경 덕분에 왕호천주국전이 세상에 나왔다고 보면 돼요. 중국에는 해능 의미는 있어도 요거는 소실되고 없는데 우리 8만 대장경에 있는 게 일본에 가서 일본에 뭐 신수 대장경 앞에도 또 했지만 이제 복사한 게 일본에 많이 유통되었는데 일본에 있는 걸 중국 학자 양소경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양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공사관에 근무하면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역사, 서예, 금석 모든 고문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책도 많이 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보니까 중국에 없는 서류고 서적이 무지도에 많아.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사가지고 중국을 보냈어요. 그 중에 중국에는 없는 해림의 일체 경미가
자료에서 보니까 한국에서 팔만대중에서부터 영이 뭐 떠가지고 이제 일제 탁구국이 다 유통되는 기라. 그래서 역수입을 해가지고 양수경 이 사람이 1915년에 죽었거든요. 청나라 말기에 그 관료인데 1915년에 죽었는데 이 죽기 전까지 일본에 무지무지한 많이 간. 그 당시에 일본에 와 있을 때 해림 일제경비 이 책을 자기가 중국에 역수입해서 중국에 역수입해가지고 발간한 거를 폴 벨리어가 봤어요. 1900년 전에 책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역으로 한국의 합전 해인사 8만 대장경이 없었으면 일본의 요 대장경 그 서류도 없었고 그게 없었으면 중국에도 가지도 안 했고 자료가 중국에 가지 않았으면 폴 벨리오가 일제경비를 보지 않았고 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요거는 그냥 말로 문서로 하나 뒷간에 처박혀 있는 신세가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합천 해인사 8만 대장경이 참 대단한 공헌을 했고 그런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907년에 요게 이제 발견돼 가지고 자기 그때 자기 스승한테 편지 보내면서 이거는 말로만 듣던 해초의 망원천주국전 책자가 분명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망원천주국전이라고 이제 발표하고 책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육당 최남선이 1943년에 소개를 해가 책 요거를 번역해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깐수 교수라고 정수일 교수가 2004년에 해초 욕을 냈고 그 다음에 2010년에 통사 반장이 있는 계시는 지한 스님이 또 해초를 냈고 요거는 망원천주국전은 2013년에 김규현 씨가 낸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그분이 서역 요거 술래기 책자 현장의 대당 서역기부터 법회는 불국기 또 송운행기 그 다음에 망원천주국전 또 의정의 국법고성전 5건을 셔터로 해가지고 책을 13년 전에 발간하면서 이 발간 예고 뭐 추천사를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존경하는 제천의 김연호 형님이 추천사 성기 있어서 김연호 형님이 책 요 한지를 보따리해가지고 제가 10수년 전에 선물을 받아가 요걸 제가 몇 분 보고 그래서 이 앞에 도낭에 갔을 때도 무슨 굴을 구경하고 싶냐 해서 주제없이 17번 굴, 장경굴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해초 스님이 돌아가신 그런 보리사라 그런 걸 지금 모르고 여지껏 몇 년 전까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몰랐는데 그거 자표가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보리사 그게 오대산 또 백화가 아주 큽니다. 그게 지금 900년대 말에 백화를 중순에 했네. 백화를 그렸는데 그 굴을 봤는데 그러면 1100년 이상 되죠. 쫙 비추니까 엊그제 그린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나는 그 61번 굴이 그건 굴을 1번부터 쭉쭉 끊어 매기니까 61번 굴이 송나라 때 조씨가 아주 막강한 조씨가 이 굴을 파고 했다. 어마어마하거든 그 굴 규모가 조씨를 한 2세 개 되죠. 그래서 내 조식해서 송나라 조식은 뭐 송나라 왕 조광룡이니까 같은 왕조인가 싶더만 보니까 그 조광룡이는 조씨가 요 조씨고 그 조씨 그거는 조자 요주시더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요 조씨가 5대 식국 시대부터 908년부터 그쪽 토족이니까 위탁을 받아 한 130년 동안 그쪽에 관리를 하고 다시는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완전 왕노를 했죠. 그 가문에서 땅이 불교 신봉자고 해가지고 61번 굴을 만들어가지고 백화도 무지무지하게 했고 그 뭐 무수
뭐 보살 그 사자 타고 있는 거는 다 떼가 버리고 문서 꼬리만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참 좀 그렇던데, 그래서 해초 왕후 천주국장이 발견되고 그런 스토리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초의 왕후 천주국장은 뭐 당연히 중국 스님이겠지, 그렇다 생각했는데 1907년에 발견되고 1908년에 요거 참 발견하고 7년 후에 1915년에 해초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신라상입니다. 이게를 발굴했어요. 그걸 누가 발굴했느냐? 그 유명한 일본의 세계적인 불교학자이고 동경제국대학교 교수인 다카쿠스 준지로라고 하는 교수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불교학자고, 우리가 지금 무비스님 그 강의 그 영상에도 보면 나와있지만 대방강불 하안경 그런 거 보면 자료를 팔만대장경 자료를 안 하고 대정신수 대장경 일본에 그걸 다 해놨는데, 일본 대정신수 대장경은 우리 팔만대장경보다 2배 이상 양이 많고 확실합니다. 대정신수 대장경을 발간 주도한 사람이 다카쿠스 준지로라는 세계적인 최고의, 봅시다. 다카쿠스 준지로라는 일본 동경제국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 그런 데서 유학까지 하고 인도 산스크리트 파리어도 공부하고 인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대가다. 이 사람이 해초의 왕후천주 국정은 해초는 신라 사람이다. 그거 1908년에 책 발견되고 7년 후에 1915년에 그걸 자기가 발표해가지고 그때부터 해초는 신라 해초다 그리 되었어요. 근데 해초는 여기에 연보도는 안 썼나? 해초가 704년에 태어나가 787년 84살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라 다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해초에 대해서 확실한 거는 딱 3가지랍니다. 연도가 723년에 인도 순례 가가지고 727년에 안서에 돌아왔다. 요거 첫 번째 자기 기록 하나. 두 번째 733년에 서성 금강지라는 서성이 밀교에서는 대단합니다. 금강지 서성 밑에 들어가서, 금강지 서성이 741년에 돌아가셨거든. 밑에 들어가서 8년 동안 모시고 수행하고 불경 번역을 도왔다. 733년 요거. 그 다음에 780년에 자기가 오대산에 들어가가지고 경전 하나 번역하고 그 서문을 썼어요. 이 3가지 연대만 정확하게 놓지 그 외에는 오리무중이야. 신라 사람이라 하지만 신라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 아들이고 언제 중국에 갔는가고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해초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일반 서민이 아니고 그 당시에 중국까지 가고 하면 귀족 집안이나 부고 집안에서는 태어났구나. 그 당시 왜냐하면 원칙이라든지 뭐 의상이라든지 다 집안 좋고 뭐 명문 육두 그 집안 자손들이 다 그리 가지, 일반 서민들은 그걸 못 가거든요. 그걸 추정해 볼 때 해초도 집안 좋은 집안 자식이겠구나 그리만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해초가
704년에 태어나가 724년부터 인도로 가게 돼서 뭐 우리나라 나이로는 지금 뭐 20살이지만 만으로 치면 한 18세 그때 가가지고 3, 4, 5, 6, 7 해수로는 5년이지만은 만으로 따지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일제 36년 동안 뭐 집에 가겠다 그지만 날짜 계산하면 45년밖에 안 되지만 그것처럼 4년간 인도 순례하고 그래서 세계 4대 여행기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그 마르코 폴로는 25년 동안 이태리 사람인데 이태리 베네치아 상인 아동입니다. 쭉 와가 원나라에서 17년이나 있었습니다. 중국 원나라. 그래 있다가 쭉 가가지고 25년 동안 그 행적을 쓴 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고 그게 13책이 요거는 지금 8세기 아닙니까? 그 5세기 500년 뒤라. 그 다음에 오드릭 신부라 그런 사람이 동륙이라고 있어요. 동방기행. 그것도 또 이태리 수도사인데 그 사람이 3년 동안 왔다가 세계 일주하고 여행 간 그거를 일주는 아니죠. 왔다 간 그게 이제 동륙이 오드릭 동륙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 바뚜타 여기에 최고 관계한 한 30년 다녔죠. 이분 바뚜타 뭐 여행기 그거 해가지고 네 가지를 보통 세계 4대 여행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해초의 왕천축 국경이 제일 오래됐죠. 이분 바뚜타하고 오도릭 이분 바뚜타는 저 모나코 알아? 모나코라고 하면 저 스페인 밑에 그 지브롤터 그서 배 타고 바로 뭐 모나코 그 큰 도시 탕헤르 그 이제 배 타고 여행객도 왔다 갔다 하고 지브롤터에서 바람이 말 불면 요 우리 울릉도 못 가듯이 그 탕헤르 못 갑니다. 그래서 탕헤르 그 뭐 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 간 사람 그 모나코 그 탕헤르 많이 가고 하는데 그 탕헤르 아랍인인데 그 쭉 해가 이번 바뚜타가 한 30년 동안 그게 지금 분량이 최고 많고 뭐 최고로 치는데 우리는 여기 최고 오래되고 우리 또 그이니까 또 최고로 치죠. 그런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행기 국법 여행기죠. 주로 현장 스님의 손오공 서유기에도 놓듯이 현장 스님 27년 동안 인도에 왔다가 이제 간 그 대당스였기 10건입니까? 대당스였기. 그다음 부편 스님 제일 처음 갔죠. 나이 63살에 그 누구를 읽고 히말리아 넘으면서 동료 많이 죽고 그래 그 부편이 돌아와가지고 그 부편 불국기. 그 다음에 의정스님이 남의 기기 내법전하고 또 서해국법 고성전 그런 책이 많이 있고 하지만은 해초스님은 좀 루트가 틀립니다. 해초스님은 바다로 광주 지금 홍콩 쪽이죠. 광주에서 바다로 해가지고 인도로 가가지고 쭉쭉 아라비아 이란까지 다 돌고 다시 바미르 공을 넘어서 저 부자 도남을 해가 장안으로 갔고 저 현장스님은 육로로 바미르 공을 넘어 인도 가다 육로로 가고 또 법편을 제일 먼저 갔다 그는 법편을 불국기는 육로로 가가지고 올 때는 스리랑카까지 거쳐가지고 해로로 가고 또 마지막에 저 의정삼성 불국기 그 사람은 바다로 갔다가 바다로 오고 아주 4분 5분 루트가 다 틀려요. 바다로 갔다 바다 해장 같은 사람 육지로 갔다 육지로 가고 또 누구 사람 육지로 갔다 또 바다로 가고 또 해초 같은 사람 바다로 갔다 또 육지로 가고 그 루트가 오늘 시간 나면 지도를 좀 그리게 보겠는데 시간 좀 있네. 인도부터 한번 드려볼까요? 네, 원래 그림 솜씨가 없어가지고 요게 중국이라고 하면 이쪽 강주
홍콩에서 배 타고 쭉 가가 이게 말레이시아 반도, 싱가포르 여 있고, 말레이 반도, 요쪽 수마트라가 있고, 요쪽 자바가 있고, 팔레방이 있고, 여기 쭉 가다 요 인도입니다. 인도 있고 여기 중국이고, 인도 여기 남쪽으로 가가지고 요 선지로 쭉 다 두르고, 여기에 동천축이죠. 그 다음에 중천축. 중천축이면 바라마시라든지 뭐 저쪽 오비고 설법하는데 그런 데고, 남천축까지 갑니다. 남천축 갔다가 북천축 올라가서 이제 북천축이 지금 보면 이제 파키스탄 카불, 또 이야기 많이 들었죠. 저 라호르 박물관에 보면 부처님 보행사 뼈만 남아있는 그 라호르, 그리하고 여기 북천축이고, 그다음 여기 파키스탄이죠 그때. 그다음 여기 보면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그 20년 전에 그 반군들이 우상을 안 모신다 해가 그 바미안 석굴 50~60m 되는 그 석굴 포탄을 쏴가지고 그거 다 무너뜨린 바미안 있죠. 아프가니스탄. 그리하고 여기 지금 페르시아, 이란인데 이까지 갔습니다. 이거는 다 그다음 올 때는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까지 갔습니다. 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여기에 보면 투르크메니스탄, 여기 보면 타지키스탄, 위에 키르기즈스탄, 여기 보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번 봅시다. 여기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하고 우리 잘 아는 우즈베키스탄 여기 보면 아라비아가 세계 4번째 큰 참 슬픈 일인데, 요 카자흐스탄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여기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요 카자흐스탄이 있는데, 탄이 여기까지 하면 오게스탄이고 여기까지 하면 칠게스탄. 스탄이 뭐냐면 스탄이 땅입니다. 예? 스탄이라 그런 게 무슨 땅. 독일 가면 함부르크, 뭐 무슨 베르크 사고 하는 건 성, 그런 뜻이고, 스탄이라고 뭐 보통 우리나라도 여행 많이 가거든. 상계스탄, 카자흐스탄하고 뭐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이었던가. 여기까지 가서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까지 가서, 그래가 파미르 공원을 여기 파미르 공원이 연구를 하려 놓은데 총령입니다. 총령을 넘는다 하는 게 파미르 공원입니다. 파미르 공원 거기에 성운행기에 보면 성운이 이제 북이 그쪽에 사신으로 회생 스님이 하고 쭉 가다 보니까 파미르 공원 지나는데 딸마 대사가 무엇인 지팡이에 뭐 집신 하나만 메고 지나가서, 아이 스님 어디 가신지 본게 내가 가네 보고 보니까 집신 하나 메고 가. 그래서 그 회생하고 송은 그 외교관이지 와서 나라에 보니까 이미 달마 대사는 죽었다 이기라. 장사까지 지내서 아이라고 내가 지금 파미르 공원 넘어오다 달마 대사 만났다고. 그 총령에서 만나서 아닙니다. 그거 집신 하나 메고 가던데요. 그래. 그러면서 봐보니까 집신 하나 있더래 한 장만. 그래서 거기 맞아 떨어졌다. 이제 그 스토리 이 총령 많이 나옵니다. 총령 넘어서 짜서 총령이 파미르 공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리해서 총령 넘어서 아까 그 해림 일제 경험이 있어서 해림이 바로 여기 소르국 사람입니다. 소르국. 소르국 지금은 카스거든요. 카스. 이어서 우리가 내도 그 카스 소르국하고 저쪽 카라쿨 호수하고 다 가봤는데, 여기서 대한항공하고 장안, 중국 시안 장안까지 가는데 한 3시간 걸리고, 장안에서 카스 소르까지 가는데 한 4시간 넘어요. 무지무지
가지고 왔는데 요 보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여 있거든요. 현장 스님이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타클라마칸 사막은 종단 남북대로 고속버스 일직선으로 버스 가는데도 종단한데 10시간 걸리면 그냥 남북으로 1600리 여기에 3000리가 1600면 우리가 지금 서울까지 천리란 겁니까? 1600면 얼마야? 600 몇십 킬로죠. 그런데 그쪽 중국에 안전을 그 해가지고 80km 이상 고속도로 못 달리고 하더라고. 그래 가면서 중간에 여기 사막막막 항량한데 여기 뭐 음식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려가 또 식사하고 가니까 출발부터 뭐 구경하면서 가니까 10시간 걸리더라. 요 종단하는 데만 일치선으로 요 밑에 호탄에서 구자까지 갔는데 예. 이 타클라마칸 사막 이리 걸어서 이리 해가지고 이래 좀 더 구자 쭉 해가 요뭐 도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서지역에도 가니까 안서 도호구로 이제 설치하고 당나라 때 이제 요쪽 점령해요. 요 도착행기 727년에 4년 만에 왔다. 와가지고 아마 자기가 요거 메모하고 한 요즘같이 뭐 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비바람 부는데 우산으로 비가 있는 것도 아니긴데 그 배로하고 뭐하고 뭐 이거 가봐야 그렇기고 그걸 이제 지금 추정하기로는 도낭의 어느 굴에서 자기 앉아서 그간 3년 이상 갔다 온 걸 메모 촉으로 안 썼겠나 그래가지고 장안으로 가가지고 서안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그걸 해가지고 세근으로 완벽하게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유통이 안 됐거나 그때 베스트 셀러가 됐다고 보죠. 그런 게는 이제 아까 일제경미에도 보면 경전 다 수록되고 물론 율도 수록되고 nom도 수록되지만 그게 해초에 와무천축국전 근1 무슨 단어 근2 무슨 단어 근3 무슨 단어 85개에 대해서 어려운 단어 해석 설명하는 그 사진이 수록도 되고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거 내용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일단 얼마나 힘이 들었냐 그거로 내가 한번 잠깐만요 한두 구절만 한두 구절만 할게요. 얼마나 여기서 서울 가는 것도 천리길에 한 달 걸리고 집신 올리며 그걸 하는데 여기 바라나시국에서 인도 판나우지 가는데 요 내용은 바라나시국에서 2달이 걸려가 2개월이 걸려가지고 중천축국왕이 살고 있는 성에 도착해 있으니 그 성 이름이 칸나우지다. 보통 저 보면 보름 동쪽으로 보름 가고 서쪽으로 열흘 가고 자기가 뭐 사흘 가고 어떤 데는 2달 가서 이렇게 말씀 받아가 이렇게 다 있어요. 참 보면 요리해서 아까 저 폴펠리오는 어느라도 이래 통하고 했지만 이 해초가 나이 20도 안 된 해초가 이국만리가 인도 요즘 우리가 뭐 AI 시대가 켜지만은 뭐 가도 힘든데 뭐 가고 지금 만국 통하는 영어는 있지만 그때 그게 안 됐나? 그 나라마다 말도 다르고 복장도 들리고 한데 물 썰고 말 썰고 한데 어떻게 상주하게 이 내용을 적어놨어요. 보면 많이 생산되는 것은 뭐이고 왕은 코끼리 60마리를 가지고 있고 무엇이 어찌되고 어떤 나라에 가면 풍속이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엄마를 마누라로 취하고 형제 자매도 그리 취한다.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재산 유출 안 시키려고 그런 풍습이 있고 그런 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저도 왕호천주구전 다 읽고 했지만 요 서점에도 있습니다. 왕호천주구전도 한번 보시고 제가 집에 요 기억이 많이 있는데 시간 나면 이런 게 있거든요. 상세한 내용은 요 읽어보시고 오늘
왕호 천축국정이 어떻게 해서 발견되었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대충 막 순례 루트는 어떻게 됐고 그런 거 아우트라인만 공부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다른 또 현장의 또 대당수역기라든지 법변은 부부기라든지 이번에 스리랑카 가니까 법변이 그 스리랑카까지 왔다고 동산도시 안 왔고 해서 다가 사인도 쭉 하면 스리랑카까지 그 시절에 쭉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하면 또 기회 되면 한번 다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뭐 앞뒤 두서없이 일이 해가지고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으로 질문할 계시면 하이소. 질문. 대단하다.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어제 다 외우셨는 거죠? 찌그를 다 해요. 외우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부탁받은 스님들이 이야기했대요. 요즘 불교 방송도 나오는 맞다. 부탁받은 스님이 그 당시 박지성 시절 박지성이 공을 하나 탁 쳐가지고 골을 넣는 건 우리가 볼 때는 발 하나 가가지고 골 넣는 건 니나 내나 똑같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볼을 수십만 번 찬다. 그래서 이제 또요 1시간 하기 위해서 차 100시간에서 200시간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예. 그냥 뭐 이 하는 게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뭐입니까? 아까 전에 그 동굴, 3대 동굴 이런 거. 3대 동굴. 17번, 61번인데 그게 자연적으로 생긴 겁니까? 그러면 인공적으로? 다 여기 700개 인공으로 판깁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는 1번부터 그거는 처음에 스타인이 오렌 또는 아우렌 영국 스타인이 가서 1번부터 17번까지 번호를 자기 내기놨고 그래 해야 이 3번 동굴에서 이게 나왔다. 저 장경국 해쪽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번호 16번에서 안에 하나 있은 게 17번 해가지고 17번 동굴에서 이게 나왔다. 나중에 이게 연결이 되는 기라 정리가 되는 기라 그래서 번호도 하나 이리 해놨어요. 예, 이런 뽑으지듯이 집에 뭐 공공을 했네. 그 뭐 소금 뭐 키울 때도 다 해가 기에 뭐 하고 번호 뽑으지듯이. 동굴 어떻게 파고? 그럼 그 인공으로 그 불을 탔으면 예. 용도는 그런 겁니까? 용도. 그 많은 수행동굴. 수행동굴. 예. 집같이 수행동굴. 그래서 그거 보면 동굴은 1000년, 2000년이 키질석굴이 중국에 제일 오래되는데 그 말하지요. 여기 지금 360년에 어떤 사람은 355년이라고 하는데 360년이 맞는 것 같아요. 360년에 내가 이거 그거 뭐야 머리가 좀 안 좋다 나이가 그 진짜 봐야 돼요. 366년에 스님이 그 맹사산에 모래 있고 하니까 해가 그 석양에 그리 넘어가고 발사대가 아주 황금빛이 나거든. 그 서기에 여기 참 신경스럽고 좋은 데다. 그래가지고 하기 시작한 게 이제 막고 시초라고. 네. 네. 그 전에 이제 구마라를 위해서 이제 키질석굴은 더 빨리 오래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본 그것도 옛날에 독일이고 그런 친구들은 가문대 오면 백화를 통째로 떨어가고 통째로. 그래 지금 투르판에 가면 옛날에 고창 고성했는데 베제르 브르크 그 천불동이 있는데 그거 가면 말이 천불동이 가면 뭐 없어. 백화 그거 다 일본 놈 다 떼갔어 보면. 예, 독일 놈도 떼가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저 3대 석굴 같은 데는 이제 용문석굴하고 대동에 있는 거 다 북이 시대에 만든 겁니다. 북이가 이제 대동에 있다가 수도를 낙양으로 오니까 낙양 앞에가 용문석굴, 용문 그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그 뒤에 이제 뭐 맥적산 석굴 이제 뭐 저쪽 백년사 석굴 쫙 이제 석굴이 많이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석굴은 수행처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를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